안녕하세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노무법인 더휴먼의 차재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노동계의 큰 이슈, 바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노동조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인데요. 이번 시행령은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틀 내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라면 이 변화를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노동정책, 노무법인 더휴먼과 함께 3분 만에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원청도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원청도 법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용자 범위 안에서는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므로 원청은 하청 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교섭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 단위 분리 절차가 마련됩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 교섭에 합의하면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지만 만약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교섭 단위 분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등에서 서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섭 단위를 분리합니다. 하청 노조들끼리 교섭 단위를 나눌 때도 노사 간 합의한 사항은 존중하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직무, 이해관계 유사성, 노동조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가 현저히 다르면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고 특성이 유사하면 유사 하청별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고 교섭 불응 시 제재합니다. 시행령은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노사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습니다. 첫째, 사용자성 판단 및 판단 기간 연장. 교섭 전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이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0일간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교섭 불응 시 제재 방안 추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 노동행위 사법 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 설치. 교섭 전후 과정에서 사용자성 범위 등의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 노사 간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더휴먼은 지난 20년간 축적된 풍부한 노조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개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고객사의 안정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최적의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